선배님 어제 뭐 보셨어요? 이적 씨가 솔로 6집 트레이스를 발매했습니다. 간간히 미니 앨범이 나오기도 했고, 그리고 리메이크곡 걱정 말아요 그대가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, 놀면 뭐하니 또 비긴 어게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적 씨 목소리를 계속 들어온 터라 이렇게 오랜 기간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제가 5집 고독의 의미 타이틀곡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듣고 소감을 트위터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. 2013년 11월일이었어요. 그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. 어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듣고 또 들었다. 뭔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누굴 철석같이 믿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켠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다. 그래서 혼자 좀 울었다. 50 중반을 넘어선 생일날.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는 노래다. 나이를 먹고 나면 그 누구 앞에서 울지를 못합니다. 울고 싶어지면 뭐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거기에 묻어가면서 울게 되는데요. 제가 실현 경험이 없어요. 결혼을 일찍 한 덕입니다.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 노래 그 가사에 남들보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. 이적 씨 노래는 사랑 얘기보다는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이적 씨 노래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. 새 앨범이 나오면서 이적 씨가 앨범 홍보차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. SBS 미운 우리 새끼, 집사부일체, 그리고 MBC 라디오스타. 처음에 뭐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대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시청자는 좀 지루해지잖아요.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그다지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. 제작진들이 편집을 잘한 건지 이적 씨가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홍보가 목적이니까 앨범 소개는 필수죠. 왼손잡이의 25년 후 버전이지 싶다든지 또 타이틀곡 돌팔매에 오랜만에 김진표 씨가 랩 피처링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겹쳐도 어쩔 수 없고요. 그리고 딸 세인이가 아이유 씨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가수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답이 아이유 씨하고 이적 씨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아빠로서는 정말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 만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. 그 외에는 뭐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. 새 프로그램 중에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집사부일체입니다. 이적 씨 집이 소개된 것도 처음이지 싶고, 그리고 가족 소개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않나요? 예능 프로그램이 굳이 교육적이거나 또 윤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 방송 중에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.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리모델링하고 또 이사를 가서 근사하게 잘 꾸며놓고 하는 집 공개가 아니어서 그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같은 시기에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쭉 걸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딸 세인이만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사진부터 세아가 등장하는 뭔가 가족이 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참 좋았어요. 세인, 세아 두 딸에게 아빠의 곡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둘이 이구동성으로 나침반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. 2017년 미니 앨범에 수록된 이 나침반은 이적 씨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. 가사가 너의 눈빛이 마치 나침반처럼 내 갈 길을 알려주고 있으니, 이번에는 이제 아빠하고 아이들이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세인 양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아이유 씨를 그려 놓았는데 눈, 코, 입이 없어요. 세인 양 말로는 미안해서 그래서 못 그렸다고 합니다.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. 제가 좋았던 건 그 멤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아빠에게 보여달라고 해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적 씨가 나도 못 봐 이러는 거예요. 사실 선배니까 이적 씨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. 그리고 활동 기간 중에는 음악방송 대기실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 노릇이고, 그런데 후배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이적 씨가 안 하는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NCT 멤버 중에 루카스를 제 소녀딸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루카스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막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적 씨를 보고 나서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. 깨끗하게 생각을 접었어요.
아빠하고 뭘 주로 하고 노느냐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서 얘기를 하고 논다고 합니다. 세아가 말하길 나하고는 삐삐 할머니 놀이를 한다고. 세아가 이렇게 삐삐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삐삐 머리를 한 세아가 할머니가 됐다는 거를 상상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삐삐 머리를 한 세아 할머니가 말하는 거죠. 예전에는 휴대폰이라는 걸 들고 다녔단다. 이적 씨가 이제 손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적 씨가 요즘은 몸속에 다 있는데 예전에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녔대요? 막 이런 식으로 둘이 얘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. 그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놀고 있는 부녀지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잖아요. 이적 씨의 어머님 박혜라님은 자녀들을 애들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른에게 말하듯이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. 그 박혜라님의 교육 방법이 이적 씨를 통해서 아이들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박혜라님의 교육법은 한 20년 전에는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차은우 씨가 이적 씨에게 그 쇼미더머니의 진행자 아저씨하고 멤버였어요 라면서 이렇게 놀랐잖아요.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 같은 이치죠. 제가 지난번에 신박한 정리에 관한 그 영상을 찍을 때 이 박혜라님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없어졌어요. 이적 씨의 집은 누가 와서 보면 오늘 이사 가느냐 아니면 어제 이사 왔느냐 할 정도로 모든 걸 이렇게 늘어놓고 살았대요.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책을 보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논 거예요. 그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이들을 까다롭게 키워서 이 아이들이 두 아이 모두 이렇게 벽에 연필로 금 하나 그은 적이 없었거든요.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. 아무튼 이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. 이렇게 정리정돈에 막 집착하고 뭔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정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. 저는 제 아이들의 그 창의력을 제가 말살시켰다고 반성하고 있거든요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혜라님을 잘 모르니까 젊은 분들이 그게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 딸이 자존감이 높으려면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 얘기를 테레비평 영상에서 한번 했는데 그 실체를 이번에 이적 씨 방송에서 확인했습니다. 재미있었던 건 이적 씨가 만든 응가송을 아이들하고 함께 부른대요. 아이들이 막 응가마려 하면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잖아요.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재미있습니다. 밥을 먹고 나면 방귀가 뿡뿌뿡뿡 나와요. 그러면 세아가 외쳐요. 응가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 했습니다. 람쥐라고 끝이 나는 노래였습니다. 양세찬 씨가 말하죠. 이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가족 같다. 그리고 이승기 씨는 보건복지부 광고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인데요.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곡을 만들지는 못해도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놀 수 있죠. 그런데 귀찮아서 혹은 현실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죠. 이적 씨의 아내이자 세인세아의 어머니인 정옥희 씨. 이적 씨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다행이다를 처음 들려줬을 때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 촬영 중에도 시종일관 담담한 태도니까 멤버들이 은근히 감정 파괴자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천성이 차분한 사람, 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인 거죠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얘기할 때 채소 가게라고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. 채소 가게에 들렸는데 주인께서 다행이다의 주인공이시네요 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보통 방송에서 야채라고 말하고 자막은 채소라고 나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촬영임에도 보통 그 연예인 배우자들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는 점, 그냥 산뜻한 흰 티셔츠 차림의 소탈한 모습인 점, 그리고 촬영에 참여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부녀 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장면,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. 또 하나 멤버들이 지방방송 없이 오롯이 초대 손님에게 집중해 준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반면 라디오스타는 이적 씨 말이 너무 길다면서 타박을 했거든요.
물론 두 프로그램의 기조가 다르긴 합니다. 이렇게 찜찜한 구석 하나 없는 깔끔한 방송은 참 드물어요. 방송 이후에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. 4살짜리 손녀에게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뭔가를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.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하는데 효과는 몇 년 뒤에 알 수 있겠죠.